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 진행의 정예린입니다. 오늘도 주식투시경을 통해서 이 투자의 시각을 바꿔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불기둥 AI, 종목 검색기인 불기둥 AI가 잡아낸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지, 또 그 종목들에 대한 교육부터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오늘도 알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뉴욕 증시의 반도체 훈풍, 거기에다가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겹쳐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지수는 하락 압력이 가세했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이 매출은 171조 원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89조 4천억 원으로 기록됐습니다. 거기다가 성과급 충당금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요. 이 실제 이익은 105조 원에서 110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잘 나왔던 실적, 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투톱은 왜 약세였던 걸까요? 우리가 많은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요즘 투자자들 너무 현명해지고 거기다가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어닝 서프라이즈. 그 서프라이즈까지 가줘야 이 계속해서 실적이 나오더라도 그 강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너무 강한 걸 잘 알고 있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됐다 보니까 이 실적이 나온 날에는 오히려 약세를 보이는 날들이 또 점차 가끔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웬만큼 성적이 아니고서야 이 새로운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장, 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현상을 대응해야 되고 또 어떤 전략으로 방어를 해야 할지 참 고민이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정두 대표님과 함께 잠시 후에 시황적으로 조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그와 별개로 이 불기둥 AI가 잡아낸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의 5%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 7,656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은 계속 우하향을 그려내면서 7,400선까지 내려갔다가 장이 막판에 조금씩 올라오면서 7,600선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준에는 이렇게 실적도 잘 나왔는데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대비 1.87% 하락한 831선에서 장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그렇다면 수급별로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요, 우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역시나 팔자세였습니다. 2조 9천억 원대, 그리고 기관은 3천억 원대로 팔자세를 보여줬고요. 그래도 우리 안방 주인이 이 3조 원이 넘어가는 물량을 담아내긴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의 그런 팔자세가 너무나도 강했나 봅니다. 거기다가 코스닥은요, 오히려 개인과 기관이 덜어냈지만 반대로 외국인이 3,855억 원을 담아내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장을 봤을 때 이 장을 이끌고 있었던,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좀 강세였던 종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불기둥 AI 상위 종목, 당일 포착 종목 중에서 상위 종목입니다. 먼저 D&D 파마텍 91,900원이라는 당일 고가로 20%가 넘어가는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D&D 파마텍은 오늘 계속해서 최근에 많이 나왔던 불기둥 AI 많이 포착됐던 종목인데, 이렇게 흔들리는 장 안에서도 20%가 넘어가는 오름세를 기록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122만 4천 원이라는 당일 고가로 11.5% 정도의 기록을 보여줬는데요. 이 삼양식품 요즘 해외 매출이 엄청나게 강한 그런 기업이죠. 이 불닭볶음면의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 매출 비중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기업 중심으로 실적이 반영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11.5% 정도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하이브도 볼게요. 하이브는 23만 6,500원이라는 당일 고가가 포착되면서 10% 상승했습니다. 하이브, 요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은 누군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르티스 많이 응원하고 있는데요. 이 코르티스와 별개로 또 BTS, 그리고 캐치 아이돌, 캐츠돌,
같은 그런 아이돌들이 계속해서 오늘 강세를 보여주면서 그렇다면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 23만 6,500원을 포착하면서 10% 올랐습니다. 그리고 S-오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12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9.32%의 상승률을 터치한 모습이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최근에 좀 잠잠했었죠. 이 장비주가 조금 잠잠했다가 오늘 다시 포착됐습니다. 19만 6,700원이라는 당일 고가로 8.3%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주성 엔지니어링 우리가 계속 저번에 제가 조금 많이 올랐을 때 그리고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을 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강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ALD 그리고 ALG. ALD와 ALG 무슨 차이일까요? 물론 이거는 이 옆에 우리가 칩에다가 코팅하는 그 기술이긴 합니다만 ALD는 위에서 아래로 ALG는 동서남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더 차세대일까요? 당연히 ALG겠죠. 동서남북으로 코팅을 하다 보면 코팅이 안 묻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적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ALG가 세계 최초 ALD가 세계 1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키워드가 사실은 투자자의 마음을 굉장히 흔들어 놓는데 그에 대한 영향일까요?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GS건설, 건설주가 그나마 조금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호남권 반도체에 대한 영향이겠죠. 31,950원이라는 당일 고가로 4.5%에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우선 정부가 광주에 있는 군 공항을 결국에는 부지로 조성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그 많고 많은 곳 중에서 왜 군 공항, 광주 군 공항인 걸까요? 우선은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평탄화, 이 공항이다 보니까 평평하게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평탄화 작업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뜻은 공사 기간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 광주에서는 도로와 공항 그리고 항만까지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류의 접근성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6가지의 종목들을 봤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시총 5위,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도 꽤나 많습니다. 대장주인 곳들도 많고요. 이런 종목들 바로 보시면 알겠지만 불기둥 AI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아니라 정말 큰 종목들 좀 덜 흔들릴 수 있게 여러분들이 또 안전한 투자 전략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점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기둥 AI는 누적적으로도 또 강한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누적적으로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조금 약세였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사실은 우리가 할 말이 정말 많지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삼성전자 이 분기, 2분기에 대한 잠정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반영됐다는 그 이유 하나로 오늘 조금 약세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이 과연 건강한 그냥 조정일 뿐인 건지 아니면 계속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악재인 건지는 잠시 후에 윤정두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SK하이닉스는 나스닥 모멘텀이 또 기다리고 있죠. 이번 주 금요일에 ADR 상장을 하는데 그와 관련돼서도 잠시 후에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종목은 6월 11일 날 포착을 해서 각각 190만 원 그리고 29만 원에 포착을 했고요. 그리고 최고가는 298만 원대, 38만 원대 올라가면서 각각 57%, 31.03%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삼성물산입니다. 보시면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전기까지 최근에는 삼성그룹주가 꽤나 많이 보입니다. 이전에는 SK스퀘어나 SK하이닉스, SK이터닉스와 같은 SK그룹주가 좀 많았다면 요즘은 다시 또 삼성그룹주가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흐름이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7월 3일에 포착을 했죠. 40만 원대예요. 그리고 46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15% 올랐고요. 또 삼성전기 참 할 말 많은 종목이죠. 7월 3일 178만 5천 원에 시작을 해서 200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다시 또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요. 이 삼성전기가 이 지수를 견인하는
어벤져스 4종목 중에서 하나이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져가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13.67% 오름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삼성전기 MLCC의 대장주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거기다가 글로벌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도 2위입니다. 1위는 무라타, 2위는 삼성전기. 그렇지만 왜 무라타보다 삼성전기의 투자자들은 조금 더 눈길을 주는 걸까요? 무라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전장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다면 삼성전기는 그 MLCC 관련된 부분이 전장이 아니라 AI에 조금 더 집중했다. 먼저 치고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요즘은 AI 시대이죠. 그래서 이 MLCC, AI에 들어가는 MLCC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기가 조금 더 많은 그런 집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일반용보다 자동차가 더 비싸고요. 자동차용보다 이 AI 데이터용, AI 서버용 MLCC가 3배에서 5배 정도 비싸다 보니까 그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우리가 어로 말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가총액, 그리고 영업이익, 매출 이걸 모두 다 따져가면서 투자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또 무료 교육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와 별개로 오늘 보여줬던 20% 올랐던 D&D 파마텍도 보이네요. 6월 16일에 포착을 해냈고요. 85,000원에 저희가 발견을 해서 11만 6,6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20%지만요. 누적적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37%의 오름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고도 제주반도체입니다. 요즘 반도체 너무 강해요. 거기다가 이 제주반도체 당연히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LPDDR, 저전력 D램인 겁니다. 이 D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필요한 걸까요? 온디바이스 AI 때문이겠죠. 이 온디바이스 AI, 즉 말해서 디바이스 위에 AI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AI가 들어가다 보니까 전력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러니까 작은 곳에서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만큼 전력을 덜 써서 우리가 부담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저전력 D램, LPDDR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만드는 회사가 바로 제주 반도체인 거고요. 우리가 정말 그 귤 같은 엔비디아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6월 17일 날 10만 3천원에 포착을 해서 13만 8천원까지 저희가 최고가를 찍었고 34%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고도 다양한 종목들 볼 수 있었고요. 더 많지만 우리가 10가지의 종목만 가지고 와봤다라는 것을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누적적으로 말고도 저는 좀 성격이 급해서 상한가를 조금 보고 싶은데 상한가 안착 종목들은 없을까요? 당연히 불기둥 AI는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들도 많이 발견합니다. 6월에만 해도 지금 20개 가까운 종목들을 잡아냈고요. 7월에도 이미 한 종목 보이네요. 우선 보시면요. 네이버, 삼성 SDS부터 시작해서 뭐 LG전자, 원익 IPS, 테크윙 정말 이 시가총액 강한 종목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때 아직 LG전자가 뜨기 시작하기 직전이었는데 그걸 바로 불기둥 AI가 포착해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별개로 또 HP, SP 같은 또 원익 IPS 같이 계속 연속적으로도 잡아낸다라는 겁니다. 이날만 상한가를 안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거래일 또는 그 다다음 거래일에도 포착할 수 있으니 그거를 언제든지 불기둥 AI는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종목들 다 이 불기둥 AI가 잡아낸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 불기둥 AI는요. 선착순 딱 30분께만 오늘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자기 워낙에 안 좋은 만큼 윤정도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고자 이렇게 무료로 딱 선착순 30분께만 이 불기둥 AI를 나눠드린다고 하는데요. 우선 휴대폰의 카메라를 열어주시고요. 그 카메라를 하단 자막을 잘 활용해 보시면요. 저희가 어떠한 곳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그곳에서 저희가 무료로 불기둥 AI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AI만 나눠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교육 자료집부터 시작해서 야간 무료 방송까지 모두 다 많은 선물들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잘 참고해보면 좋겠죠. 그럼 여러분들 천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큰 화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마어마합니다. 숨쉬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그냥 변동성 기준이 하방으로 미끄러져 내려오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하방 경직성을 잡아내주는 지수대가 일단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뭐 쓰리바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7,400포인트 수준에서 일단은 계속적인 방어가 됩니다. 뭐 삼성전자 기준에서는 30만 원이 살짝 이탈되긴 했습니다만 그 라인, 그리고 SK 하이닉스 기준에서는 역시 200만 원 수준에서의 흐름. 나머지는 뭐 지금 끝없이 무너지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고점 대비 60% 이상 무너진 뭐 LG그룹주들이라든가 또 40%대의 현대차 그룹주라든가. 이건 뭐 감내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 1월 달에 12만 원에서부터 이야 멋들어진 수익이야,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200% 수익이야 라고 했다가 무너져 내리니까 내 원금은 38만 원이 내 원금이 돼버리죠. 삼성전자 기준에 38만 원, 하이닉스 기준에 300만 원. 근데 그게 원금은 아니잖아요. 이번 조정이 생각보다 너무 깊습니다. 23%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0%, SK스퀘어가 40%, 삼성전기도 40%, LG전자 60%, 대우건설 60%, 대한전선 60%. 뭐 툭 건들면 다 60%야. 눈물이 찔끔찔끔 나요. 그런데 이 하락에서 되돌려질 종목, 말 그대로 V자형 패턴이 나올 종목. 이제는 N자형 필요 없어요. N자형보다는 V자형이 가까워지죠. 왜요? 5월 10일 이후 또 6월 11일 이후 계속해서 시간적인 조정까지 겹쳐졌기 때문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다 포함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6월 2일 날 5번째 전량 차익 실현합니다.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그리고 나서 재편입을 한 건데, 야, 이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윤정도도 지금 엎드려 뻗쳐하고 혼나야 돼. 한 발 들고. 왜요? 6월 말에 고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을 한번 더 보자라고 하면서 고점에서 미끄러질 때 차익 실현을 못 해드렸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을 보자라고 해서 고점에서부터 오늘은 이렇게까지 추가적으로 밀고 내려갈지는 전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6월 2일 이렇게 멋들어지게 유지 중 종목, 세 종목 아니죠. 전량 매도. 근데 유지 중이라고 박수 쳐놓은 거는 바로 다음 거래일에 가격만 맞으면 살 거기 때문에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지금 기준의 흐름에서 6월 23일의 기준에서도 SK스퀘어 218만 9천 원 찍고 밀릴 때 과감하게 195만 원대 전량 차익 실현을 하죠. 마지막 물량은 뭐 손절이 돼버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130만 원이 깨져 내려갔어요. 순식간에 90만 원이 여기서부터 깨진 겁니다. 40%대의 조정. 시가총액 3위가 아이고 뜨거. 되돌릴 수 있을 것이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뭐 사실상 이 자락에서 삼성전기를 잘라낸다? 그 의미가 없다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마이너스 40%에 다만 심리적인 부분도 잡아내고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도 잡아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의 낙폭, LG이노텍의 낙폭이 지금 마이너스 60%예요. 삼성전기의 고점이 180조였어요. 180조. 근데 순이익이 1조 5천억 분이 안 나옵니다. 지금 7,470만 주 곱하기 삼성전기의 오늘의 주가, 고점 대비해도 40% 밀렸잖아요. 그 주가를 감안해 주면은 얼마입니까? 시가총액 기준이 여전히 고평가라 불편하단 말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왔죠. 시장 전망치 대비 소폭 우위로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에요. 85조 정도 예상했고 86조 정도, 89조 정도 나왔으니까 충당금 채우고. 근데 그 실적이요. 사우디 아람코의 22년도 분기 실적 하나 제외하고 나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큰 분기 실적이 나온 겁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1위 5조 달러에 달하는 그런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보다 높고 연단위 목표치가 아니라 연단위 예상치 373조 2,440조 달러 2,440억 달러 글로벌 시장 1위의 실적을 내고 조정을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시가총액이요. 우선주 합쳐가지고 1조 2천억 달러 수준뿐이 안 돼요. TSMC가 작년에 500억 달러를 하고 올해 700억 달러 예상되는데 TSMC가 걔가 지금 2조 3천억 달러예요. 2,300억 달러예요. 2,300억 달러. 죄송합니다. 2조 3천억 달러. 2조. 그런데 삼성전자가 TSMC의 실적의 3배에서 5배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글로벌 시장 1위인데 시가총액이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도 서러울 판에 기존처럼 10위 안에 딱 들어와도 서러울 판에 TSMC가 시가총액 6위에 있는 거는 당연하다고 얘기를 해. 정신 나간 거죠. TSMC가 삼성전자랑 똑같이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25위였어요. 언제부터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습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3위 글로벌 시장. 지난번에 10위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5위까지 올라가도 지금의 실적으로는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정점이 논해지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ETF 상품에 쏠림 현상이 뭐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ETF 상품에 쏠림 현상이야. ETF 상품이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 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비중이 높아지고 다 좋은데 그게 전체 금액이 하루에 다 움직입니까? 거래 대금이 움직이는 거고 순매수의 규모가 뭐 하루에 2조, 3조, 5조 이렇게 돼요. 순매수의 기준이 혹은 순매도의 기준이 아니잖아. 레버리지 상품의 영향이 아니라 두 종목의 쏠림 현상 때문에 그렇죠. 두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60%에 달했어요. 지금 얼마야? 54%거든. 그 쏠림 현상 기준에서 전체 시장이 출렁거리는 모습이 형성이 되는 거죠. 지금의 이 흐름은 다소 짜증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변동률의 기준에 있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실적 발표 이후에 갭 상승 17%라든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23년 5월 24일 발표 이후에 25일 정규장에서 갭 상승 26%라든가 뭐 그런 변동성도 다 겪었는데 무슨. 그래서 결론은 주변에서 얘기하는 뭐 연기금이 60조를 팔아내서 풀 뜯어보면 9,000포인트 넘었을 때 기준이고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사야 돼요. 600조 정도 된다면서요. 2,000조의 운용자금에 600조 정도의 국내 주식 비중 그게 9,000 넘었을 때 지금은요 10% 이상 깨져 있죠. 그러면 540조네. 그럼 지금 연기금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채널들은 연기금에 물량의 부담이 있고 아이고 진짜 머릿속에 든 걸 얘기해야지 기사 내용 보고 얘기하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네? 채널 돌리면 그 얘기하잖아. 이거 ETF 상품 때문에 그래.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금융당국의 수장이라는 분이 방송에 나와서 기자회견장에서 또 어느 다른 자리에서 ETF 상품에 레버리지 상품이 문제가 있다면 겸허한 마음으로 이거 진짜 잘못 판단했으면 이래야지. 이걸 내가 막았어야 되는데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막았어야 되는데라는 표현이 어디서 그거는 본인이 책임을 안 지신다는 내용 아니에요. 나는 막으려고 했는데 옆에서 했다 이런 내용뿐이 더 돼? 그런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정치권에서 뭐 폐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에서 국내 증시가 힘을 내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단기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정책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전 세계에 유례 없는 공매도 금지를 박순혁, 선대인 이런 정신 나간 나쁜 사람들 때문에 급작스럽게 공매도 금지를 단행하고 그리고 외국인이 빠져나가지. 그 가만히 있겠어요? 단기 자금들이?
그 말 같지도 않은 정책에서.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ETF 레버리지 상품의 문제가 아니고, 솔도 있잖아, 3배짜리도. 그 상품이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서 감나라 판나라 콩나라 하는 분들이 문제예요. 가만히 있어도 삼성전자의 실적에 의해서 글로벌 시장 영업이익 15위짜리가 어떻게 돼? 글로벌 시장 영업이익 15위짜리가 글로벌 시장 영업이익 1위로 올라오면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기껏 해봐야 1조 2천억 달러? 엔비디아가 5조 달러인데 엔비디아의 반만 하더라도 지금 얼마예요? 지금 현재 올라가 있을 자리가 60만 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올라온 주가의 흐름을 무슨 정치를 잘해서 올라온 것처럼, 그리고 5천 남으니까 그냥 한쪽에서는 5천은 거품이에요 하고 야당 중진 의원이 엄한 소리 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5천이 자기들 때문에 넘긴 것처럼 이야 코스닥은 3천 보낼 거야. 3천은커녕 지금 천이 깨져 곡소리 나가고 있는데, 코스닥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이 지금 18조뿐이 안 나와요. 근데 무슨 3천 포인트를 보냅니까? 그러면서 엉뚱한 자금 밀어넣으니까 그 자금이 소진된 이후에는 고스란히 쫓아 들어간 사람들의 손실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뭐예요? 부정론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윤정도는 긍정론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반도체뿐이 없다. 피난처는 반도체고 여러분들 계좌에 손실을 메꿔주는 것도 반도체고, 그리고 무슨 손실이야? 수익이지. 아싸가 우리 수익, 내 수익이 좀 줄었어. 이거지. 무슨 올해 들어서 손실 난 사람이 있어? 손실 난 사람이 있으면 주식하면 안 돼요. 왜? 지난해 12월 26일입니다. 삼성전자가 25년도에 영업이익이 43조인데 아직 4분기 실적이 안 나와서 39조로 예측했어요. 그런데 26년에 영업이익을 85조로 했어요. 이거는 뭐 소형 잡주 한두 군데서 전망치를 내는 것도 아니고 수십 군데 이상에서 전망치를 내놨는데, 이야 뭐 얼마요? 85조. 그럼 주가가 2배 이상 올라도 되겠네. 그러면 25만 원, 30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 오버슈팅까지. 마지막 자리에 오버슈팅까지 30만 원. 85조라고 했을 때. 예? 이때가 시장이 5천 올라가기 전입니다. 5천 포인트 이하예요. 그런데 드디어 1월에 5천을 넘고, 이거 12월 말이거든요. 드디어 5천 포인트를 넘고 5,100, 5,200. 부정론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작년에. 그 부정론자들 이름 다 얘기해줘. 아주 쓰레기들. 3,300포인트 사상 최대치 넘기고 글로벌 시장의 키높이에 맞게 날아가고 있을 때, 5천까지 가더라도 이상할 게 전혀 없을 때, 이 실적만 가지고도. 그럴 때 3,300 넘기고 4천 넘기니까 이거 조정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지? 뭐 소설 써? 뭐 4천 넘기면 그냥 막 무조건 조정이 나와야 돼? 이렇게 실적이 더블 이상 나오는데. 그러니까 연말부터 해서 계속 폭락 온다. 1월엔 대폭락 오니까 도망가라. 폭락 온다. 삼성전자 팔아라. 하이닉스 팔아라. 안 그랬어요? 그러다가 5천까지 넘기는데도, 그런데도 폭락 온대. 그러나서 2월 6일 날 5천이 이탈이 됩니다. 2월 6일 날 5천 포인트가 이탈돼요. 내가 페이지 안 넘기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다음 페이지에 2월 6일 영업이익 전망치가 있거든. 2월 6일 날 5천이 깨진다니까 5천 넘겼다가. 그러니까 부정론자들 뭐라 그럴 거야. 이야 4천까지 갈 거야. 이건 조정 한번 나와야 돼. 이건 무조건 빠져야 돼. 엉뚱한 소리 해. 윤정도 혼자 뭔 소리 6천 갑니다. 그 근거는요. 그냥 뭐 5천에서 살짝 이탈됐으니까 6천이야?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85조의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가 얼마? 166조가 돼버린다니까? 2월 6일 날 5천 깨졌을 때 166조의 영업이익 전망이 나온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그 당시 기준에 연말 고점 대비해서 실적이 4배니까 40만 원, 50만 원 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는 실적이 전망이 돼버린 겁니다. 저 실적 전망이 3월 3일, 3월 4일 미국과 이란의 분쟁 때, 야, 이거 난리 났다. 경기 무너졌다. 해서 꺾이느냐? 아니요. 이때 5천 살짝 이탈한 거고요.
그리고 2월 말에 6,400까지 올라갑니다. 6,400 수준까지. 그게 다시 미국과 이란의 분쟁으로 5,000 수준까지 내려와요. 그럼 같은 5,000포인트잖아. 같은 5,000포인트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전망치는 166조에서 180조를 넘겨요. 185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같은 5천인데 실적은 더 늘어났는데 여기서도 따지면 삼성전자가 40, 50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4, 50가 있어야 되죠. 근데 얼마였어요? 10만 원대 후반이야. 깨져가지고. 엄청난 기회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호르무즈 앱이 막혀서 원자재를 가져오지 못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쫄딱 망할 겁니다. 아유 진짜 말 같지도 않아. 그걸 뭐 보도자료 하나 나오면 그걸 본인의 머릿속에 들은 거 있냐 갖고 나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이고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그럼 4월 달에 삼성전자의 실적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전망치가. 윤정도보다 똘똘한 애널리스트 분들이 전망을 해놨는데 한두 군데도 아니라 수십 수백 군데가 결론은요. 185조 아니 220조. 220조면은 5배가 넘는 거예요. 작년 25년 대비 5배. 그러면은 50만 원, 60만 원 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고 그 220조라는 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게 엔비디아 지난해 1,300억 달러 영업이익 낼 때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얘도 5조 달러까지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죠. 응? 그러면 주가가 얼마 100만 원을 넘겨요. 근데 막연히 앉아갖고 그냥 아이고 시장 깨질 거야. 아이고 조종받을 거라니까. 아이고 3천을 찍고 가야지. 그런 부정론자들이 지금 대박 나셨죠? 뭐 이래. 그러고 나서 시장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면 이야 내가 폭락 온다 했죠? 그런 친구들은 3,000일 때부터 그 얘기하고 앉아있었어. 2,000 간다고. 지금의 기준에서라도 삼성전자로 살까요? 실적 끝내준다는데 박성재TV 윤정두의 주식형 윤정두가 실적 어마어마해서 이럴 때 반도체 아니면 대응 책이 없다라고 하던데 지금 사도 되나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지 말고요. 소부장 사세요. 아이고 참. 소재, 장비, 부품, 소재, 부품, 장비 얘네가 가야 가는 거죠. 결국은 4월 달에 1분기 실적 57조 영업이익 내주니까 어떻게 돼요? 한 방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300조가 됩니다. 호르무즈 앱이고 뭐고 300조. 작년 대비 8배 가까이. 주가가 80만 원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어. 지금은요. 370조. 작년 대비 9배. 주가가 90만 원, 100만 원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어. 그런데도 겸손한 윤정도는 뭔 90만 원, 100만 원이야. 그건 그때 얘기하고 지금의 기준은요. 그냥 TSMC 수준만 올라와라. 글로벌 시장 5위. TSMC의 영업이익의 5배를 하는데 그냥 TSMC 수준의 시가총액만 형성해라. 그게 60이에요. 그 언제까지 가면 돼? 2분기 내로 갈 거야. 2분기 내로. 이번 달 30만 원 이탈됐어? 45만 원은 넘긴다고 봅니다. 응? 왜요? 충분하게 쉬어갔잖아. 지금 이 영업이익 이게 웃깁니까? 아니 영업이익 6조 5천억에서 372조 원 나와서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1위의 영업이익을 넘어서고 글로벌 시장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을 넘어섰는데 이게 우스운 영업이익이냐고. 그냥 삼성전자 좋네. 그냥 실적 좋네. 그게 아니라니까. 14위, 15위였다니까요. 결론은요. 지금 1위, 4위가 확정돼 있어요. 거의. 실적 발표 반기까지 나왔잖아요. 검증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847조. 전체 우리나라 영업이. 작년에 299조인데 이거 오늘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러 했더니 뜬금없이 244조짜리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할 건데 299조 맞아요. 그리고 이 부분의 영업이익 비중이 유가증권 시장의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 비중이 삼성전자가 44%, 하이닉스가 275조 전망이 나오면서 32%의 비중입니다. 근데 시가총액 비중은요.
59%까지 둘이 합쳐서 올라갔거든요. 지금 얼마? 28.4, 26. 무슨 얘기냐면 이번 고점 찍고 내려오는 과정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 하락률 대비 좀 더 많이 밀리면서 시가총액 비중이 둔화됐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LG그룹주, 현대차그룹주, 또 대우건설, 대한광통신, 대한전선 이런 종목군들의 낙폭 60%에 달하는 40에서 60%에 달하는 그런 조정은 아니지. 시가총액 비중을 얘기하는 거죠. 54%의 기준에서 6월 2일입니다. 6월 2일 54%의 비중에서 이 비중이 52%까지 내려왔어요. 52. 지금 사실은 54에 지금. 그러니까 이때보다도 훌륭한 거야. 이때보다도 훌륭하기 때문에 이때보다도 주가가 하이닉스는 더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아야가 아니야 사실은. 어쨌든 52. 그리고요. 가장 높았을 때가 하이닉스 또 SK스퀘어 슈팅 나올 때 어마어마한 슈팅 나올 때 그때가 얼마예요? 58.9. 오늘의 장중 기준에서는 더 낮았었는데 오늘 장중 기준에 더 낮았었는데 결론은 54.4. 54.4. 59까지 갔었죠. 4.5 정도 더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해질 수 있고 영업이익 비중이 76%이기 때문에 최소 60, 65 이상까지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다.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 6,000포인트에 30만 원입니다. 이게 5,000 깨졌을 때 2월 6일 날 말씀드렸잖아. 펀더멘탈이 영업이익이 40조 하던 게 160조 4배가 올라왔는데 겸손 떨면서 주가가 30만 원뿐이 안 간다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지 그 이상이잖아. 실적 확인하고 나서 4월에 그리고 4월에 7천 넘길 거다. 이란 분쟁 터지고 5천 내려와 있는데 7천 넘길 거다. 4월에 결국은요 5월 첫 거래일에 7천 넘기죠. 그리고 얼마까지 가요? 9,400까지 가잖아요. 6월 9일입니다. 반도체 사야 됩니다. 7,600에 꽉 채우십시오. 그리고 제일 아쉬운 것이 윤정두가 5월 11일부터 6월 11일까지는 그 어마어마한 5번의 전략차익 실현 재편입을 단행을 해드리고 요번 한 달 동안은 전혀 고점 차익 실현을 못하면서 8천에 대한 과매도 권역 그리고 이 과매도 권역에서는 이제는 윗방향으로 올라올 겁니다에 대한 기준 그렇게 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비중만 조절을 하고 차익 실현을 안 했어요. 대신에 뭐 SK스퀘어나 이런 쪽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재편입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쳤죠. 결론은 다시금 검색기에 12만 원입니다. 다시금 검색기에 16만 원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핸드폰 키세요. 뭐 정신을 넋을 놓고 있어. 핸드폰 키시고 카메라 키시고 하단 자막대로 다른 데는 다 언급하고 있어. 이건 뭐 그냥 하단에 자막 나오잖아요. QR 찍고 들어오셔서 안 되면 얘기를 해서 나를 쫓아내서 이제 안 되겠어 우리도 못 살겠어. 뭘 어허야 타방송 다 하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검색기에 터져 나오는 이러한 검색기를 지금 선착순 30명입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검색기 가져가시고 그리고 계좌 시가총액 1위, 2위, 4위 종목군들 이런 종목에서 V자형으로 폭등 나올 때 엉뚱한 종목에서 원금 회복 수익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종목에서 수익 내시고 그러고 나서 꺾인 이후에 조정받은 다음에 7월 3일 같은 이런 흐름들 당연히 7월 8일 날 나와야죠. 7월 3일 같은 흐름이 시가총액 1, 2, 3, 4위가 검색해 뜹니다. 시가총액 1, 2, 3, 8위가 검색해 뜹니다. 뜨고 나서 얘네들도 7월 7일 날 조정을 받았지만은 나머지 종목군들은 더 추풍 낙엽이라는 거지. 이번 기회에 주력주 반도체
꽉꽉 채워놓지 못하면 29만 원에 포착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꽉꽉 채워놓지 못한다면은 그렇다면은 7월 말에 또 엉엉 울 겁니다. 왜? 내 계좌만 왜 원금 회복이 안 되나요? 내 계좌만 왜 이렇게 여전히 어렵나요? 왜 내 계좌만 힘드나요? 7월 들어서 매매 따라하기 가상계좌 1억 원 기준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이런 흐름들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7월 6일까지의 흐름, 7월 7일 날 조정받아서 수익률이 줄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수익이죠.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가지고 이 흐름의 이 수익 범위들 다 가져가십시오. 저 차트 이거 보여드리고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올 거예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어떻게 하면 검색기 활용해서 주력 포트폴리오 이외 수익을 다 잡아낼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윤정두 대표님께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략을 조금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조금 부진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하는 것은 바로 펀더멘털이다. 이런 멘트도 날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곧 있으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또 이번 주 금요일에 나타날 그 ADR 상장은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불기둥 AI와 함께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이 불기둥 AI는요. 저희가 오늘 선착순으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우선 휴대폰의 카메라를 열어주시고요. 하단 자막 잘 활용해 보시면요. 오늘 이 불기둥 AI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천천히 또 크게 편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큰 화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40년 된 증권카드예요. 40년 됐어요. 여기 이름 써있죠. 윤정두. 럭키증권. 40년 된 카드입니다. 이 40년 된 증권카드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1억 원 계좌 리그입니다. 1억 원 계좌 리그. 거기서 당당히 7,681% 10주 2달 보름입니다. 2달 보름 만에 7,681% 77배 1억 계좌면은 77억이 된 거예요. 2달 보름 만에. 이런 타이틀 공식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실전 투자 대회 우승을 7차례 7회 파생 상품 우승까지 7회 우승을 달성을 했죠. 결론적으로 그 내용들 그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증권 선물 거래소 지금은 뭐예요? KRX죠. KRX의 2005년도에 1000포인트 시대에 초청을 받아. 검증이 벌써 2005년도에 끝났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증권사 임직원분들을 교육하고 KRX라는 곳에 전무후무하게 유일무이하게 비제도권 인사가 가서 강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대학에서 초청 강의를 하고 증권사에서 가만히 두겠어요? HTS 개발할 때 도와주세요. MTS 만들 때 도와주세요. 교육 도서자료 10권 압축해 주세요. 도서자료 10권 압축해서 30여 가지의 수식을 만들어서 증권사 본사에 드렸더니 불기둥 AI 종목 검색기를 증권사 본사가 만든 겁니다. 무료로 다운받는 거는요. 증권사 본사에서 다운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수천 개의 검색기, 사설 업체들 검색기 말고 증권사 본사에서 다운받는 유일한 검색기. 여기 보시면 SK하이닉스도 포함되어 있죠. SK하이닉스. 얼마? 13만 원. 저기서부터 얼마? 2000%. 그게 검색기의 역할이지. 어렵지 않아요. 불기둥 AI. 여러분들은 핸드폰에 뭐가 되어 있어요? 관심 종목이잖아. 여기는 불기둥 AI. 불기둥 AI 탁 클릭하면 어떻게 돼? 원클릭이 원클릭. 응? 원클릭. 띵동 삼성전자입니다. 12만 원. 띵동 삼성전자입니다. 16만 원.
띵동. 뭐 하시는 거예요? 핸드폰 키시라니까. 카메라 키시고. 응? 하단 자막 나가잖아요. 활용하셔서 입장하시고 검색기 달라 하세요. 이 검색기로 시가총액 1위, 2위짜리 이 종목으로 얘 200% 수익 났죠. 여기서부터 100만 원에서 따져도. 연초에 얼마? 60만 원. 시장 폭락한다 그럴 때, 대사락이라 할 때 무슨 소리야. 검색기는 잡아내 주는 거지. 얘 여기서부터 얼마? 80%. 어? 그 수익이 다 오롯이 여러분들 수익이잖아요. 100만 원, 110만 원, 이거 얼마가요? 220만 원. 대체시장 거래에서 230만 원을 넘기죠.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3위. 이런 종목에서 수익 내는 거예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기입니다. 파이닉스입니다. 1위, 2위, 4위. 이번 반등에서 똑같아요. 박성재 TV 윤정도의 주식 투시형 보시는 분들만 그 자신감이 있는 거죠. 어떻게? 이야, 맞아. 시가총액 1, 2, 3, 4. 만족 종목 수가 4종목이야. 수십, 수백 종목도 아니고 4종목 속에 시가총액 1, 2, 3, 4가 나오고 만족 종목 수 7개 종목에 시가총액 1, 2, 3, 8위가 나오고 저 종목군들이 내 계좌에 진정한 수익을 주는구나. 29만 원에 다시 포착됐잖아요. 삼성전자. 응? 다시 살짝 훼손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계좌들 12만 3천 원에 2천주, 2억 5천만 원에 사서 지금 얼마입니까? 50억입니다. 50억. 2억 5천만 원에 사서 50억, 300만 원 가서 60억. 2억 5천만 원에 사서 60억. 그런 꿈의 계좌, 뭘 꿈의 계좌에 다 이런 수익이 1700% 이런 수익이 다 오롯이 다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도 템버거 감사합니다. 100% 감사합니다. 150%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그 시가총액 1, 2, 3위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함께 하십시오.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 네, 방금 대표님께서 우리 불기둥 AI로 대체 어떤 종목들을 언제 매매 타이밍을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불기둥 AI 오늘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하단 자막 잘 활용하시고요. 휴대폰의 카메라를 여셔서 하단 자막을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오늘 무료로 불기둥 AI를 받아보시고 다음 장에서 바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주식 투시경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